지난 시간에는 스위치가 여기에 있다가 t가 제로인 순간에 1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V0에 의해서 초기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전원이 없는 고유응답에 대해서 구했고요. 지금은 스위치가 밑에 있다가 t가 제로인 순간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에 있을 때는 L과 C에 충전된 에너지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R을 통해서 다 방진을 해서 전류도 흐르지가 않고 C에 충전된 전압도 제로인 상태로 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음의 영역에서는 전류도 제로고 전압도 제로인 그러한 상태가 됐는데 T가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 회로는 필요 없고 이와 같은 회로가 되니까 루프 방정식을 보면은 인가되는 전압 V0가 R에도 걸리고 L에도 걸리고 C에도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루프 방식을 하나 구하면은 T가 양의 영역으로 와서 루프 방식을 구합니다. V0는 인가되는 전압은 R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를 미분해서 L을 곱하면 되고 C에 걸리는 전압은 그랑 VCT라고 이렇게 적혔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VCT, C에 대한 특성식 C의 특성식을 구하면은 IT는 C에 흐르는 전류는 C 곱하기 DT분의 DVCT. 그래서 이 식을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만들어지는 식이 V0는 RC의 DT분의 DVCT 플러스 LC의 DT 자승분의 D 자승 VCT 플러스 VCT 해서 VCT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지난 시간에는 고유응답일 때는 V0가 제로였어요. 그쵸? 제로였는데 이제는 어떤 상수 V0가 따라붙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은 LC 2차부터 뭐 있으면은 플러스 RC의 DT분의 D VCT 플러스 VCT는 라지 V0가 된다.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지난 시간에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우변이 제로이기 때문에 특수해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변이 V0니까 특수해가 자 우변이 T의 0차고 그러면은 VCT도 T의 0차가 되는 거니까 1차 미분, 2차 미분이 다 제로가 돼서 VCT 자체가 라지 V0가 됩니다. 이것이 특수해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일반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버댐핑일 때, 그 다음에 크리티컬 댐핑일 때, 세 번째 언더댐핑일 때. 그거는 R 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쵸? 그래서 R이 2배의 루트 지난 시간에 해보니까 얘보다 클 때 R이 얘하고 같을 때 그 다음에 R이 얘보다 적을 때 이렇게 세 종류로 만들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서 뭐 오버댐핑일 때 나오는 꼴, 그 다음에 크리티컬 댐핑일 때 나오는 꼴, 그 다음에 언더댐핑일 때 나오는 꼴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특수해가 나오고 일반해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VCRT라고 두겠어요. 이것이 일반해다. 그러면은 이 일반해에 대해서 VCRT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LC의 DT 자승분의 D 자승의 VCRT 플러스 RC의 DT분의 D VCRT 플러스 VCRT는 제로가 되는 이 식을 만족하는 VCRT를 구해서 그 구한 거하고 그 구한 것이 바로 일반해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L과 C와 R의 조건에 따라서 오버댐핑이냐, 크리티컬 댐핑이냐, 언더댐핑이냐에 따라서 VCRT를 구했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구했다고. 왜? 이 미분 방식을 풀었으니까. 단지
초기치까지 대입하지는 않았어요. 왜? 초기치가 다르니까. 그냥 일반 꼴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이 회로에서 구하는 VCT의 꼴은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T가 양의 영역에서 구해지는 VCT는 VCRT 일반회에다가 특수회를 더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구한 특수회와 밑에서 구한 일반회를 합하면은 우리가 실제 주어진 회로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있는 완전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CT와 일반회 사이의 관계가 V0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VCRT는 VCT-V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미분 방정식을 갖고 VCRT를 구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서 구할 때 VCRT의 초기치가 왜 됐냐면은 T 이꼬르 0인 순간에 0였고요. V0였고. 그 다음에 IT, 흐르는 전류 IT는 T가 0인 순간에 0가 되었는데 지금은 얘 미분 방정식을 구할 때 VCRT에 대한 초기 조건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T가 0인 순간에 VCRT 값을 구해보면 이 식으로부터 나옵니다. VCT가 초기치가 0라 그랬어요. 그렇죠? 0라 그랬으니까 T가 0인 순간에 VCRT는 0를 넣으면 마이너스 V0가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DT분의 DVCRT는 VCRT를 미분치했는 거는 그대로 대입을 하겠어요. DT분의 DVCT 마이너스 V0를 미분한 건데 V0가 상수기 때문에 미분해도 0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C분의 I0가 됩니다. T가 0인 순간이니까 0인 순간에 VCRT의 미분치는 0인 순간에 VCT를 미분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C의 특성식이 IT는 C의 DT분의 DVCT니까 DT분의 DVCT는 C가 넘어가면 돼. 그래서 C분의 IT가 되는데 T가 0인 순간이니까 I0를 대입하니까 I0를 0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0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제 푸는 거야. 얘를 오버댐핑, 크리티컬 댐핑, 언더 댐핑일 때 초기치가 I는 0고 미분치 했을 때는 0고 그 다음에 초기치가 마이너스 V0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초기치가 플러스 V0고 전류가 0일 때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V0 대신에 마이너스 V0만 대입하면 돼. RLC 조건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자, 지난 시간에 그린 결과를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VCT에 대해서 그리면은 요거는 고유응답에 대한 지난 시간의 결과를 보면은 초기치가 V0였고요. 오버댐핑일 때는 이런 스무스하게 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VCRT예요. 여기서 구하는 VCRT. 여기에 만들어지는 일반 그러니까 우변이 제로인 일반 해를 구하는 거예요. 일반 해는 초기치가 얼마냐 하면은 초기치가 마이너스 V0로부터 제로로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버 댐핑 케이스고요. 이거보다 좀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은 크리티컬 댐핑. 그래서 크리티컬 댐핑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언더 댐핑은 여기서 이런 스타일로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이런 스타일로 될 거라고. 그래서 얘는 VCRT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고유응답을 구할 때 IT하고 지금 강작응답에서 구하는 IT하고는 동일합니다. 파행 자체가. 왜? 미분한 값이니까 미분한 걸 똑같다 그랬거든. 지난 시간에 했던 VCT를 미분한 거나 VCRT를 미분한 거는 같은 거니까 전류의 파형은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은 같습니다. 처음에 제로인 순간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모양. 자,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부터 지금 구하고자 하는 VCT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강제응답에서 VCT는 이게 강제응답입니다. 자, VCT는 VCRT에다가 V0를 더하면 돼.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하얀 모양을 그냥 V0만큼 올려주면 돼. 그러면 처음에 출발이 어디서? 0에서 V0로 가는데 언더 댐핑, 오버 댐핑, 크리티컬 댐핑, 언더 댐핑.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 라인은 지난 시간에 미치시 콜콜 다 구했습니다. R 값이 얼마,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초기에 두 개의 근이 있었는데 원점에 가까운 근에 의해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중근이 되면 어떻게 되고 허근이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걸 구했다고 빨간 라인에서 상세히. 그러면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강제응답은 이 모양을 대칭으로 그려서 그냥 올리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언더 댐핑에서 우리 디파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최종값이에요. 최종치. 최종치라는 것은 뭐냐면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C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정상 상태에서 해요.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초기에 갖고 있던 초기치가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전원에 의한 응답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은 얘도 오픈이 되고 얘는 숏서킷가 되니까 인가되는 전압이 C에 다 걸린다고. 그러니까 V0가 되는 이 값이 바로 최종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회로에서 인가되는 전압의 최고값은 V0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버 댐핑이나 크리티컬 댐핑은 절대 이 인가되는 전압보다는 올라가지는 못해요. 아래에서 어프로치 가는 거지. 그런데 유일하게 언더 댐핑일 때 그 값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오버슈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L이 있는 회로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LC 회로에서만 유일하게 만들어지는 방법이에요. 오버슈트가.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동일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거의 다라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하고 이번 시간에 결과하고는 보면은 이게 언더 댐핑이고 오버 댐핑이고 크리티컬 댐핑을 결정하는 것은 R과 L과 C의 관계식으로부터 얻어진다. 전원이 무엇이든 관계. 전원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회로가 RLC만 결정이 되면은 행동하는 것은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R과 L과 C의 값에 의해서 댐핑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버 댐핑도 될 수가 있고 언더 댐핑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의 특성이라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회로가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전원에 의해서 이제 전압이나 전류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했는 거하고 이번 시간에 했는 거 초기치로부터 초기치가 있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은 최종치가 만들어집니다. 자, 주어진 이 회로에서는 초기치가 VCT가 제로였고 최종적으로는 어디 갔냐면 V0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VCT를 보니까 T가 제로인 순간에 제로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V0를 가는데 여기서 출발해가 이 값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R과 L과 C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만약 크리티컬 댐핑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런 스타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버 댐핑으로 간다면. 크리티컬 댐핑으로 간다면 얘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언더 댐핑으로 이 값을 추적한다면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이 일어나서 V0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값과 최종값이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네. V0에서 출발해가 V0로 가는 거는 중간에 어떤 모양도 똑같이 나와. 그냥 일자로.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는 결과를 볼까요? 지난 시간에 결과를 보니까 T가 있고 초기치가 이번에는 V0였어요. 최종치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으로 가는데 오버 댐핑, 크리티컬 댐핑, 언더 댐핑. 자, 다음 시간에 문제를 푸는 거는 완전 응답인데요. 초기치도 있고 최종치도 있는, 전원도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초기치도 제로가 아니고 전원도 있는, 전원도 있고 초기치도 있는 케이스. 지금은 초기치는 제로고 전원만 있는 케이스고요. 그랬을 때 VCT의 파형을 어떻게 구해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초기치가 여기 있어. VA. 그 다음에 최종치가 VB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가 일로 가면 돼. 그래서 언더 댐핑, 오버 댐핑, 크리티컬 댐핑, 언더 댐핑.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나중값으로 T가 제로인 순간에 C에 걸리는 전압, L에 흐르는 전류. 최종적으로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정상 상태에 해나는 것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난 이후에 C는, DC에 대해서는 C는 오픈, L은 숏서키트니까. 그렇게 했을 때 C에 걸리는 전압, L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초기치와 최종치를 갖다가 향해서 가는데, R과 L과 C의 값에 따라서 오버 댐핑이냐, 크리티컬 댐핑이냐, 언더 댐핑이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모양, 따라가는 모양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로를 딱 보면, 아, 이건 언더 댐핑이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겠다. 처음 얼마고, 최종 얼마고, 이런 식으로 보면 모양이, 대충 파형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